안녕하십니까. 구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김영태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6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강의 다음 단계죠. 이제 목표 설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표는 왜 필요한가? 다 보고 계시죠? 목표는 왜 필요한가? 보이지 않는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각화 시켜놓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 그냥 딴 일 하다가 또 가끔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는 목표는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시각화 시켜야지 붙여놓으면 지나가다가도 보다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환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표는 계획 설정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목표를 설정해야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목표 설정해야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체계가 잡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 계획, 실행. 다시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 계획, 실행.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 그럼 다시 목표를 재설정해 가지고 같은 목표지만 계획을 재수집한다든지 해서 다시 실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자, 목표의 특징은 목표는 커야 한다. 평범한 목표에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다. 그죠? 열정적이려면 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한테 보여주는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한테 나 자신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목표 설정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남들이 볼까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볼만한 그냥 봐도 될 만한 그런 목표를 이제 적는데 그건 그렇게 적으세요. 근데 나만의 내밀한 어떤 목표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책에 이렇게 써놓은 그 목표는 사실은 날 가슴 뛰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 뛰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면에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나하고의 비밀, 나의 내밀한 어떤 목표는 그럼 이제 생각만 하면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야죠. 시각화 시켜야죠. 근데 혹시 남이 볼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몰래 볼 수 있는, 나만 늘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안에다 이렇게 저장해 놔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물론 단기 목표들 어떤 큰 목표가 있으면 그 큰 목표가 이제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세부적으로 중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쉽게 좌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낼 만한 일들만 계획하는 것은 큰 목표일 리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는 큰 목표는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 그래서 어떤 원했던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도 가는 도중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가겠다. 6개월 만에 가겠다. 뭐 1년 만에 가겠다. 뭐 열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6개월 됐는데 1년 됐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좌절한다 이거죠. 좌절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길게 보자 이거죠. 길게. 좀 장기적으로. 다이아몬드는 뭐 2년 본다. 그러려면 내가 에메랄드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보다 한 6개월 전쯤 또는 뭐 한 8개월 전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년 한 4개월 정도? 1년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2년 후에 내가 다이아몬드 갈 거니까 1년 4개월 정도 후에는 내가 에메랄드를 돼야 되겠네? 그럼 에메랄드 되려면 내가 그 전에 루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루비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전이라 보면은 이제 한 올 한 10월달 정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10월이 아니고, 그쵸. 요번 이제 1월달이니까 지금부터 8개월, 10월, 10개월 후가 되겠죠. 너무 멀다. 그죠? 너무 멀다. 그러면 6개월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비 갈 때 내가 6개월 후에 루비 가고, 그 다음에 1년, 뭐, 2개월 후에 에메랄드 가고, 결국 24개월 후에는 내가 다이아몬드 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이제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도 할 수 있는 계획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받고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물론 자기를 몰아쳐가지고 막 가버리는 수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는 차라리 잘 스스로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좀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다이아몬드 된다고 끝난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 된다고 끝난 사업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빨리 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다. 자기만의 생각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루비. 만약에 여건이 좀 좋다면 에메랄드까지는 자기가 가지만 다이아몬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갈 수는 없다. 돈 많은 분들이야 또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꾸준하게 계속 매출이 생기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 매출이 활성화되는 조직으로. 그렇게 조금씩 단계를 밟고 가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쉽게 자살한다. 목표가 일상적이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쉬워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내가 매일 막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하다가 우리 작심삼일 뭐 이런 것처럼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뭐 오늘은 내가 매일 한 명한테 전화해야지 뭐 이렇게 한 명한테는 무조건 전화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 3주 되니까는 한 명, 뭐 가끔 가다 보면 한 3, 4명하고 통화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얻겠죠. 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3, 4명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겠죠. 전화 걸고, 물론 이제 요새는 전화 거는 것보다는 SNS를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전화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명 정도는 본다 하다가 해야지 처음부터 뭐 내가 몇 명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매일 몇 명을 해야 되고 몇 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을 너무 과하게 세워버리면 한 이틀까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채찍질하면서 이제 몰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3에서부터 4에서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면서 스스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뭐 좀 몸이라도 한번 아프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해 되고 하는 결국에는 일상적인 거 루틴을 조금씩 바뀌는 거죠. 루틴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물 한 컵 먹는다. 이거 아주 간단한 루틴이죠. 이런 루틴이 계속 쌓여가지고 20몇째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요. 물 먹을 때 내가 우리 건강식품 중에 하나 좋은 거 뭐 스피루린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칼만을 먹든지 아니면은 좀 혈관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분은 오메가3를 먹든지 뭐 아니면 좀 예를 들어 뭐 변비가 심하다 하면은 MD 플러스 U를 먹든지 뭐 하나 정해가지고 하나 또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루틴을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뭐 하나를 먹는다 우리 상품 하나를 먹는다 이렇게 이게 점점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되면은 이제 이게 막 이제 아주 편안하게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게 쌓이는 거죠. 처음부터 막 이걸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하겠다고 뭐 물도 먹고 약도 먹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다. 일상적인 루틴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다. 일신우일신한다. 그게 내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일신우일신한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목표는 제일 훌륭한 인격 형성 요인이다. 그러니까는 하루하루의 내 루틴을 바꾸는 일은 나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표는 구체적으로 커야 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자, 물론 처음에는 아주 생뚱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죠. 생뚱맞은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시각화해가지고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길로 이제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쳤구나 알게 됩니다. 예,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그래.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 목표 달성의 원칙. 먼저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라. 그러니까 된 선거처럼 행동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는 먼저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다음에 목표를 갖고 일단 출발하라. 스타트해라. 시작이 반이다. 너무 막 거창하게 막 잘해가지고 스타트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뛰어라. 한 걸음 뛰다 보면 그 다음에 뒷걸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갈까 막 해가지고 막 뭘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한 발 뛰면 그 다음에 뒷발이 그 다음에 다시 앞발 이렇게 터벅터벅 갔다 보면은 걷는 게 좀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면
살짝 걷게 뛰게도 되고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충전이 뛰다 보면 전력 질주도 하게 되고 어느 타이밍에는 이루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챔피언에 도전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 목표를 세워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오로지 나만 달성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그죠? 나만 달성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경쟁에서 달성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경쟁에서 달성하는 목표. 이거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하더라도 나하고 싸우는 운동 있죠. 그 다음에 상대가 있는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목표도 어느 상대를 내가 저 사람 또는 어떤 저거보다 또 뭐보다 누구보다 뭐 아니면 또는 어떤 것보다 이렇게 경쟁을 자꾸 해서 스스로가 책찍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성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크겠죠. 만족했을 때 크겠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한테 또 선물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챔피언에 도전하지 마라. 경쟁 목표를 세워라. 이 부분은 뭔지 잘 모르겠네. 경쟁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챔피언에 도전하지 마라. 이거 뭐가 같다는 거지? 경쟁 목표를 세워라. 경쟁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챔피언에 도전하지 마라는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서히 가라. 서서히 가지. 뭐 허황되게 너무 이거 뭔가 일단 요거는 제가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알아보고 이게 목표 갖고 일단 출발하라. 이건 맞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챔피언 도전 이거 맞는 얘기인데 경쟁 목표를 세워라. 경쟁 목표를 세워라. 이거랑 뭔 관계지? 요걸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한번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또 알아보고 책들 좀 뒤져보면 나오겠죠?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짧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에 2대를 또 개통을 했어요. 물론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어떤 일이었는지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판이 바뀌는 타이밍이다 또. 근데 이게 어디 판이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션 이거는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런 제너레이션 과학기술의 때문에 판이 바뀌는 이런 판이 아니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딴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이 변환돼 가지고 다 선불폰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판이 바뀌냐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 속에 들으시다 보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선불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건 아시죠?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타사의 선불폰들 써오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어디 BTS라든지 강의 가시면 아시겠지만 타 회사에서는 이제 선불을 빼고 있어요. 빼고 있다고. 우리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선불로 쭉 진행해 왔죠. 선불은 더 발전되고 선불은 독보적인 저희 통신사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저희가 선불은. 그럼 무슨 얘기냐? 안 쓰겠다는 사람, 내 주변에 후불 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선불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던 선불이 철수하는 바람 또는 그 사람들이 선불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그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찾게 되는, 그래서 넘어오는, 그래서 판이 바뀌는 그런 판에 지금 도래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런 판이 도래가 됐고,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불을 써야 되는 선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검색하면 엔텔레콤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뭐 거의 다 선불하면 다 그냥 저희 엔텔레콤을 다 뒤덮고 있으니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판이 바뀌는 건 뭐냐면 그전엔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 판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NRC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미 그 쉽게 말하면 포식자로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솔직히 지금 노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찾은 방법으로 그 판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판은 새로운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형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만든 결과니까.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했을 만한 개통을 지금 그거 하고 나서 채 20일도 안 돼서 한 달이 안 돼서 했어요. 개통. 한 달이 안 돼서. 그러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시도해 볼 만하시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이 사업자들 많이 막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해봤자 정해져 있잖아요. 빵 크기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빵 크기는. 근데 이 부분에서 막 사람들끼리 막 이 부분을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 이 넓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 지방에 예를 들면 경상도에 대구를 제외하고 경상북도에 센터가 딸랑 2개 있습니다. 구미센터하고 포항센터. 경남에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뭐 진주 뭐 이런 데 있겠지만 경북에는 딸랑 2개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군 소재지가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살 거고 거기에서도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거길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소비자들을 get 해야 됩니다. get.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갈 예정인데 어디로 이사 갈 예정이냐면 김천 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선산 구미의 위쪽에 선산도 김천 쪽으로 가든지 선산 쪽으로 가든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갈 겁니다. 진평동은 그러니까 구미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한테 다 드셔라.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다 드셔라. 그러긴 좀 그렇죠, 그죠? 거점 하나 찍어놓고 그래서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성주, 상주, 그죠? 근처에 군위, 의성, 안동, 그 위에 문경, 또 몇 군데 또 있죠? 저기 영동 뭐 이런데 근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자를 찾아서 거점을 만들고 제 파트너들을 제 파트너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할 것이다. 왜냐면 결과를 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죠. 어떻게 날 찾았냐? 검색했더니 바로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1순위로. 전에는 블로그 내용들이 1순위 나왔는데 지금은 지도가 맨 처음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 밑에 무슨 선불폰 무슨 통신 선불폰이라고 이 지도에 찍혀있는 이름대로 또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런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네이버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해가지고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지도 먼저 띄우는 게 정책이니까. 위치를 먼저 잡는 거. 이게 놓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들 좀 올해 안에 다들 원하시는 직급들 다 가시기를 저도 제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